안녕하세요. 저희는 원자 대준아. 글로리아입니다. 저희는 원래 테마를 유럽의 역사와 문화로 잡았으나 이번 탐험을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로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테마를 정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억압과 자유를 향한 노력입니다. 그 처음을 저희 모두는 이준일사 기념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네덜란드에 도착한 우리를 처음 반겨준 여행지이자 우리나라 역사를 품고 있는 이준열사 기념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준열사 기념관을 소개하려면 그 속에 담긴 역사를 먼저 소개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시 1905년 일제에 의해 체결된 일사늑약으로 한국은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일사늑약은 조약의 체결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상 무효였습니다. 그때 고종황제는 각국에 친서를 보내고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제2회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곳에 헤이그 특사 이준, 이상설, 이희종이 일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주권 회복을 호소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이준 열사 기념관은 일제의 억압에 반하여 자유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세 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장소로 헤이그 특사 세 분이 머물렀던 장소이자 이준 열사가 순국하신 집입니다. 저는 14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멀고도 먼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기를 보니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준열사 기념관의 외관은 찾아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버릴 정도로 간소했는데 이 작은 외관 속에 담긴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쯤에서 저희 학교 이야기를 꺼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는 헤이그 특사 중 한 분이 이상설 선생님께서 지으신 서점 서숙을 본따 서천중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관련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상설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진천에 살면서 서천중학교에 다니면서 헤이그 특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준열사 기념관에 방문한 것이 큰 의미로 다가왔고 이런 역사적인 장소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다음 여행지는 루드비 박물관입니다. 여러분은 왜 미술관이 억압과 자유를 향한 노력과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은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루드비 박물관의 모든 작품이 좋지만 특히 초현실주의 작품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유럽의 미술사전은 초현실주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지속되고 더 이상 사람들이 현실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자 이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예로 막스 에른스트의 3명의 증인 앞에서 아기 예수를 때리는 성모가 있습니다. 같이 설명 들었겠죠? 자, 초현실주의 작품은 전쟁을 통해 만들어진 억압과 답답함을 풀어내기 위한 탈출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전쟁으로 죽어나간 가족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희도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무거운 얘기만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아직 갈 길이 좀 멉니다. 바로 내셔널 소셜리스트 도큐멘테이션 센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일 켈른에 있는 내셔널 소셜리스트 도큐멘테이션 센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셔널 소셜리스트 도큐멘테이션 센터는 나치 시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박물관입니다. 이 센터는 나치 독일의 범죄와 탄압을 기록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엘테하우스라고도 불리는 건물에 위치하여 있고 이 건물은 나치 시대의 게슈타포의 본부로 사용되었으며 당시 사용되었던 감옥과 고문실 또한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만약 내가 저곳에 수감되어 있었다면 어떤 감정이 들었을지를 고민해 보게 되었고 아마 가장 큰 고통은 희망상실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사라지는 채 매일을 살아가며 자유와 생명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는 과정은 극도로 절망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셔널 소셜리스트 도큐멘테이션 센터를 방문한 소감은 전시된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끔찍한 역사를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곳에서 배운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삶에서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부터 켈른에서 베를린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베를린의 체칠리엔호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서독의 포츠담에 있는 체칠리엔호프는 베를린과 그의 아내 세실리에가 머물던 궁전입니다. 1918년 베를린 황태자가 추방되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에게 막대한 책임을 물었던 영국, 미국, 소련이 모여 세계대전의 처리를 의논한 포츠담 회담이 개최되었던 곳이 이곳이죠. 포츠담 회담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은 트루먼입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라 많은 부담을 지고 이 회의에 임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반대로 저에게 가장 생소했던 인물은 처칠이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작가인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의 총리로서 영국군을 지휘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책을 써 노벨 문학상을 탄 인물이라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체칠리엔호프라는 곳에서 예쁜 풍경과 그에 따른 역사들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직접 회의실과 베를린의 집무실을 보는 등 그때 당시의 상황을 구현하여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에게 오기 쉽지 않은 경험으로 세계의 역사를 배워가고 그 역사를 다시 알릴 수 있는 발돋움이 될 경험을 만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비록 짧다면 짧은 9일이었지만 그 안에 있던 경험만은 오래도록 지속될 것 같았습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 여행지 두 곳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브란덴부르크문과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입니다. 저는 브라덴부르크문과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를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독일이 분단국가였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또 분단되어 있던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브라덴부르크문은 독일의 통일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독일이 분단되어 있던 시절에 허가받은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해서만 동서 베를린 왕래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이 문은 독일의 통일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베를린 장벽 이야기를 했죠.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는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남은 잔디에 만들어진 야외 갤러리입니다. 통일 이후 21개국에 모인 118명의 작가들이 장벽 위에 평화와 화합, 전쟁 반대 메시지를 담은 105점의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분단의 아픈 기억을 희망과 자유의 상징으로 탈바꿈해 놓은 것이죠. 저는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저희 나라의 38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38선은 베를린 장벽과 같이 분명히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비록 아직까지 분단국가긴 하지만 언젠가 저희도 꼭 한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38선도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와 같은 희망을 전해주는 장소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번 역사 탐방은 다른 나라의 역사를 알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좁은 공간에 갇혀있던 저희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중학생에게는 참 쉽지 않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저희는 테마가 테마인지라 여행을 하면서 각국의 아픔에 먼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잘된 점이 있다면 그것을 배우기 위해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우기만 하고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멍청한 짓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저희는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지식과 깨달음을 널리 알리겠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